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법원 경매 강좌 네 번째 시간으로 경매 절차를 공부하게 될 텐데, 대부분 경매 강좌에서 경매 절차라고 하면 경매 공고에서부터 명도까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매 과정 중 절반만 공부하는 것입니다.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경매 나오기 이전 단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매 물건이 경매 법정에 나오기 이전 단계인 채권자가 채권 보전 관리하면서 법 처리하는 과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성건설에서 삼성캐피탈로 옮겨 중점적으로 하게 된 것이 채권 관리였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을 확보하게 되면 담보권에 의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 되지만,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카드대출, 할부금융 등에선 채무자가 2회 이상 연체가 되면 채권관리를 해야 하는데, 채무자나 보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재산을 빼돌리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전할 수 있는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장래에 있어서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이되며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가압류는 목적물에 따라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로 나눌 수 있고, 법원 경매는 부동산 가압류에 따른 강제 집행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처분행위 금지 및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경매 과정에서 채권으로서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채권자 금액 대비로 안분 배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중에 상세하게 공부하겠지만, 가압류는 채권이라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비되는 상대권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절대권인 물건이 먼저 전액 배당을 받고 남는 것이 있을 때 채권자 평등주의에 의해 채권자 간의 안분 비율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후에 근저당권 등이 들어오면 배당 순위가 밀리게 되는데, 가압류는 채권이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처분행위 금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뒤에 오는 물건과 동순위로 안분 비율만큼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가압류는 이렇게 채권 순위를 보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채권이라서 전액이 아니라 안분 비율만큼만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압류는 앞으로 계속 예외, 또 그 예외의 예외 등 여러분들을 많이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천천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실전 위주로 따라서 배우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요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는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반드시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할 수 있는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서 가압류 신청서 작성 때 통상적으로 신청 이후에 채권자가 수차 그 지급을 구하여도 응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 바, 채무자는 현재 본권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고 도주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임한다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집행을 할 수 없고 손해를 입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을 위하여 시급히 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압류 조각 사유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피보전 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권을 취득하고 있거나 채무 명의를 얻어 놓았거나 동일한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가압류 명령을 얻은 경우 등은 가압류를 조각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 대리인의 표시, 소송 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 방법의 표시, 연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 날일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만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 당사자 곱하기 3회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을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 바, 담보 제공을 조건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내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군청에서 가압류 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론 없이 재판하며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일 내에 공탁금을 납입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대개 신청 채권액의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이를 시정하는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실무에서는 담보 제공액 2분의 1 범위 내에서 현금 공탁을 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물의 합부나 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계정 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상대방이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은 청구권을 보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가압류와 동일하나 대상이 금전이나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아닌 특정한 계정물이라는 점이 다르겠습니다. 또한 가처분은 처분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현상의 변경을 방지하고 현재의 위험 또는 손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이러한 가처분은 최초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가처분 명령은 소멸되지만 최초 근저당권이 대위 변제로 말소되거나 실제 채무액이 없는 경우 말소된 가처분권자가 말소 회복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매수인의 경매 부동산은 가처분권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매 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가처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재산처분 방지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의 모든 처분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소송에 승소하여도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가처분 신청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 임대차 계약 등에서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은 제3자에게 별도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 사례는 경매 사례 세 번째 강제했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가등기도 같이 나왔던 사례입니다. 3-1번, 3번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처분은 권리 및 기타 사항을 보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먼저 본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한 것입니다. 밑에 있는 금지사항을 보면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이렇게 나옵니다. 즉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하고 이 가등기가 가짜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가등기에다가 가처분 등기해 놓고 순위번호 3번에 가압류한 것입니다. 청구 금액은 1억 2천만 원을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등기가 가짜라는 소송과 금전채권 반환 소송 등 두 가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가 가짜라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 판결로 순위번호 6번의 가등기가 말소가 되고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서 등기간 직권으로 가처분 등기도 말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압류 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순위번호 7번에 강제 경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압류를 하고 나중에 승소하여 강제 경매를 하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강제 경매 등기일이 아니고 가압류 등기일로 소급하여 가압류 등기 이후에 각종 권리는 소멸이 됩니다. 이러하니 가압류 가처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천천히 사례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되면 해당 부동산을 활용하여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 등 처분하는 데 큰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 등을 당한 자는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빨리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결과를 빨리 보게 해달라고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제소명령 결정을 받은 자가 그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손쉽게 해당 보전처분 등기를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압류 등기 또는 가처분 등기를 당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3년의 기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가압류 취소 신청 또는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여 이를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2005년 7월 28일부터는 민사집행법이 개정 시행되어 3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한편 가압류 등기 또는 가처분 등기를 한 지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최소 요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그 후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용이 없고 가압류 또는 가처분 취소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과 같은 물건은 소멸시효가 20년이고 채권은 10년입니다. 그런데 가압류와 가처분은 2002년 7월 1일부터 5년으로 단축되었다가 2005년 7월 28일부터 다시 3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제 경매는 담보권이 없는 채권의 휘스를 위하여 확정 판결 또는 공증어음 등의 채무 명의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나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 명의 정본이 필요하며 사전에 집행문 부여 및 송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채무 명의에 의거한 민사집행법상 제2편 제2절의 강제집행으로서 행하여지는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민사집행법 제3절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의한 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행해지는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저당권의 실행이 곧 임의경매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나 저당권은 위 담보권 중 대표적인 담보권으로서 부동산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임의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는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며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저당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강제경매 전 단계인 채권보전관리로서 가압류와 가처분이 어떤 의미이고 언제 하게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확정 판결문과 같은
채무 명의에 의한 강제 경매와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 실의에 의한 경매를 구체적으로 절차별로 진행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